자, 오늘 축구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축구가 어떻게 생겨나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최초의 축구는 뭐였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축구에 대한 기록이 있어.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그랗게 생긴 물건을 한두 번 발로 툭툭 안 차본 나라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기 625년 그 신라 시대 때의 축구에 관한 비슷한 기록이 있어. 김춘추라는 사람하고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통일신라를 만들 때 굉장히 주축으로 역할을 했었던 이 신라 시대 군대 이름이 화랑도인데, 김춘추라는 사람이 31살이고 김유신이 24살이었는데 정월 대보름날 모여가지고 동그란 물체를 발로 차고 놀았다. 그거를 축국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에 나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라이커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하는 이런 현대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야. 근데 이 종주국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 같은 것들이 처음 시작된 나라. 현대 축구의 처음 시작은 영국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1863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구의 형태를 영국이 처음 갖추게 되는데, 이 1963년 이전에는 축구가 좀 지금하고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막 다른 면도 있었어. 특히 이 1963년 이전 축구에는 손을 써도 괜찮았어. 축구공을 손으로 들고 뛰어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동네마다 규칙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축구 경기를 하려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동네는 규칙이 이렇고 어떤 동네는 규칙이 저렇게 하니까 막 싸움이 나고 이런 거지. 1863년에 런던 프리메이슨 테이번의 선술집, 여기에 야 다 모여! 우리가 이제 축구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현재 형태의 축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현재 축구의 주축 선수는 몇 명이지? 11명? 그렇지, 11명이라고. 근데 왜 한 팀에 11명이 됐냐면 이거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주로 축구를 학교 대 학교끼리 이제 경기를 했다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먹고 자고 기숙사가 있었지. 그때 영국 대부분 학교에 기숙사 한 방 학생이 11명씩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11명씩 경기를 하게 된 거지.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그러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축구의 형태가 이때부터 갖춰졌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전 축구는 이걸 썼다 그랬잖아, 손을. 그래서 야, 손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안 쓰기로 결정을 했어. 그런데 영국의 한 동네가 야, 축구 손 써야 재밌는데, 야, 우리는 손 안 쓰는 축구 안 해! 이러면서 그 축구 협회 룰을 탈퇴를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뭔지 혹시 추측할 수 있겠나? 손동네? 초성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두 글자인 동네야. 로봇동네. 로봇. 아니, 잠깐만. 축구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손도 쓰고 발도 쓰는 경기가 아직도 지금 현재 영국에 있어. 럭비라는 동네가 있었다고. 럭비 경기 뭔지 알아? 그래, 걔들은 발로 차기도 하고 손도 써. 그래서 이 럭비라는 동네가 야, 우리는 손 안 쓰는 축구는 안 할랜다 하면서 빠져나간다고. 지들은 계속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하는 축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동네 이름이 럭비라서 그 경기의 정식 이름이 럭비가 돼버렸어. 자, 그러다가 이제 축구가 영국에서만 하다가 전 세계로 지금은 막 다 뻗어나가 있잖아. 인기가 엄청 많잖아. 그렇게 된 데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 잘 나갔어.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 침략을 하고 다닌 거야. 식민지를 전 세계에 많이 만들었어. 아프리카에도 식민지가 있고 남미에도 식민지가 있고 아메리카에도 식민지가 있고 아시아에도 식민지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럼 식민지 관리하러 영국 사람들이 갔겠지. 그럼 축구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식민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5년간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어. 그 식민지는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 나라가 식민지야. 그 얘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식민지 나라에 가서도 축구를 막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건 도대체 뭐야? 재밌네. 이러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해. 그런데 축구를 관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관하는 협회, 그 기관은 FIFA잖아. 근데 이 FIFA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풋볼 어소시에이션. 자, 이건 뭐냐면 연방 축구고, 이게 협회란 뜻이야. 연방 국제 축구 협회, FIFA, FIFA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 협회는 어느 나라에서 영국이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프랑스에서 만들어. 아, 왠지 알겠다. 왜? 피파 피읍 들어가지. 프랑스 피읍 들어가지.
프랑스는 1900년도에 제2회 올림픽을 치렀어. 스포츠 대회가 돈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축구가 점점 인기가 좋아져. 그럼 우리가 축구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초청해서 축구하는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버린. 그래서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지만 FIFA는 프랑스에 있게 된 거야. 처음에 프랑스가 대회를 국제 대회를 열었는데 영국이 안 옵니다. 제일 축구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축구 대회에 영국이 안 와. 그럼 그 대회가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 축구 국제 대회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좀 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밖에 없지.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팀을 만든 거야. 그 국가대표. 근데 영국의 국가대표팀은 몇 개가 있겠어? 4개가 있다고. 근데 나라는 하나인데 국가대표팀은 4개잖아.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잉글랜드야. 이게 전체적인 영국 지도야. 아, 잉글랜드가 영국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영국은 4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 여기가 스코틀랜드야. 다일랜드야? 여기가 아일랜드. 아니, 뭐 다일랜드야? 그리고 이 조그만 데가 웨일즈야. 그러니까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4개가 전부 다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되는 거고. 근데 잉글랜드랑 영국 다른 나라 아니야? 아니야. 영국을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지방 여기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4개가 합쳐서 영국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얘들이 다 따로따로 각각의 나라였는데 이렇게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프랑스가 야, 영국 니네 우리한테 좀 대회할 때 참가 좀 해라. 그러니까 영국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 야, 근데 우리는 4개 팀이 가야 된다. 한 나라는 한 팀이지. 영국이 이때 4개 팀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참가할 수 있게 안 해주면 안 가. 이런다고. 근데 프랑스가 오케이, 니네는 4개 해라. 종주국이고 이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봐준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영국은 아일랜드 따로, 웨일즈 따로, 잉글랜드 따로 이제 강팀은 여기가 강팀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다지 강팀이 아니야. 가끔 월드컵에 본선에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이 잉글랜드는 거의 매번 나오지. 이 스포츠라는 게 위대한 이유가 뭐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다. 세계 1차 대전이 14년 7월 28일에서 1918년 빼빼로 데이까지 지랄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 1914년에 1차 대전이 시작돼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전부 다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하거든.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이 독일이 일으켰어. 딱 봐도 독이 딱 들어가가지고. 독하게 생겼지. 독일 한 나라 대 유럽 전체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거야. 1914년 12월 14일 7월 28일에 전쟁이 시작했으니까 이때까지 한참 싸우고 있었겠지. 이때 어느 한 전선에서 12월 24일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 전날! 그렇지.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전쟁을 막 하려니까 얘들도 전쟁은 하고 있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잖아. 이 바로 전날인데 야 우리가 이날까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 진영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여기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도 들린 거야. 이 병사들도 노래가 들려오니까 한 명씩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지. 독일 병사가 갑자기 그냥 나와 밖에 노래 부르면서. 그 얘들도 한 명, 2명 나와.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났어. 그 얘기를 하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날까지 우리가 총 들고 싸워서야 되겠냐.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축구를 한 판 할래? 이렇게 됐어. 근데 전쟁 중인데 그럴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전쟁하지 말고 축구 좀 하고 좀 그러자. 아니 그러면은 막 지면 짜증났다고 막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했어. 그래서 축구를 실제로 했어. 이때 이 사진이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 누가 이겼을까? 3대2로 이 팀이 이겼어. 당연히 영국 프랑스지. 그렇지만 독일이 이겼어.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있어도 스포츠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스포츠 대회를 열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지. 웃긴 일이야. 12월 25일까지 지들끼리 뭐 재밌었다, 뭐 3대2네 이러고 있다가 12월 26일 되면 또 총 쏘고 전쟁하는 거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1918년에 이제 드디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프랑스 피파가 1930년에 야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했으니까 화합의 의미로 월드컵 1회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할까 이랬는데 유럽은 전쟁터였잖아. 전부 다 쑥대밭이 돼 있었다가 10몇 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무 나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영국도 나도 못하겠다, 이탈리아도 못하겠다, 뭐 독일도 못하겠다. 그때 프랑스는 진짜 피해가 심각해가지고 인구의 8분의 1이
1이 죽었었다고. 8분의 1이 죽었다고? 8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식구만 해도 5명이지. 준혁이네 식구 하면 9명이지. 이 9명 식구 중에 1명 내지 2명이 없어진 거야. 그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숙모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와닿지.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프랑스도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제1회 월드컵 대회를 어디서 했을까? 전 세계 250개 국가 중에 하나를 찍어봅니다. 250분의 1. 자, 힌트는 남미에 있어. 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우루과이. 딩동댕. 근데 갑자기 우루과이가 손을 들어. 내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루과이가 좀 불쌍해. 남미에서 여기가 이게 남미야. 여기가 브라질이야. 그리고 이만큼이 또 아르헨티나야.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가장 센 나라 두 개였다고. 그 사이에 시가리만하게 요게 우루과이. 거기다가 우루과이는 또 브라질 식민지야.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년 된 해였어. 100주년. 그래서 얘들도 뭐 기념적인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었겠지. 근데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벤트나 하나 개최해주고 우리 축제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할게. 그래서 피파에서 OK를 해서 최초 1회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거야.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냐면 우루과이가 또 우승까지 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트로피 주지. 지금 우리가 보는 트로피는 이게 위에 뭐 지구같이 생긴 동그라미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어. 좀 여신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아, 나 저거 뭔지 알아. 저거 무슨 줄리메 컵이었다고. 줄리메가 피파 3대 회장. 줄리메 회장 이름을 따서 줄리메 컵으로 시작을 했다고. 자, 역대 우승국이 1930년대 우루과이 우승, 34년 이탈리아 우승, 38년에 이탈리아 우승. 그 38년부터 50년까지 또 없지. 이때는 또 뭐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어. 전쟁 나서 또 안 했어. 그 50년대에 우루과이가 또 우승. 우루과이 2번이나 했네. 서독이 54년에 한 번 하고. 독이 뭐야? 서독, 서쪽 독일. 지금은 통일돼서 독일이 하나지만 옛날에 동독, 서독 나눠졌다고. 그리고 58년부터 브라질이 잘 나갑니다. 우승. 62년도에도 우승. 66년에 잉글랜드 한번 우승. 70년대 브라질이 또 우승. 그럼 브라질이 1, 2, 3, 3번 했지. 근데 줄리메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3번 우승하면 그 나라에다가 줄리메 컵을 영원히 줘버리자. 1970년도에 브라질이 3회 우승을 하고 줄리메 컵을 영구 소장하게. 지금 이게 동그랗게 생긴 이 월드컵은 1974년 서독 월드컵부터 이걸 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줄리메 컵이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1966년에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던 해인데 도둑을 맞아요. 3월 20일에. 1차 도둑질을 맞아요. 난리가 나지, 전 세계가.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 엄청 떠드니까 줄리메이크업 훔쳐갔던 도둑놈들이 겁났나 봐. 전 세계 사람 줄리메이크업 다 알아보잖아. 나중에 이거는 팔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얘가 시골 어느 목장 옆에다가 신문지로 싸가지고 버려놔. 산책하던 사람이 찾아. 70년도에 브라질한테 영원히 줘버렸지.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다가 이걸 전시해놨어. 자네이루. 이름 엄청 어렵네. 1984년 12월 19일에 이걸 또 누가 훔쳐가. 이때는 못 찾았어. 지금까지 못 찾았어. 그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그 범인들을 잡긴 잡았는데 걔들 말로는 이걸 어디다 녹였다라고 하는데 진짜 녹였겠나 이걸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축구 이야기를 파고 파면 재밌는 이야기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특히 왜 축구가 11명이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아마 아빠 생각에는 전문 프로 축구 선수도 잘 모르는 이야기일걸.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